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선생님 김남준입니다. 자, 이렇게 만나뵈서 정말 반갑고요. 선생님이 OT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렸듯이 이 강좌는 기본기를 잘 다져보자라는 의미로 기초에 해당하는 강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쉬운 것만 골라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해. 근데 중요한데 좀 난이도가 있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짚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려운 것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차근차근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이 고등학교 과정의 지구학 1을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개념을 습득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의 제목이 뭐냐? 바로 생명체가 사는 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가 왜 이렇게 생명체가 다양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자, A에서 생명체가 사는 지구 먼저 이거 살펴보는데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요겁니다. 액체 상태의 물. 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태양과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태양과 적절한 거리, 태양과 적당한 거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구에는 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물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탄생하고 번성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데 가장 필요한 조건일까? 물의 특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물의 화학식은 H2O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분자 구조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가운데는 산소 원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수소 원자 알갱이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놈이에요. 근데 얘는요, 요게 산소가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소는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경향이 있어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극성 분자라고 부릅니다. 극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혹시 이런 실험 해본 적 있어요? 수돗물이 쫙 흘러내리고 있는데 플라스틱 막대기 막 이렇게 곁담도 좀 묻히고 이렇게 막 문지르고 나서 수도 흘러내리는 곳에 가까이 가져가면 물줄기가 휘어져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몸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막대를 문지르게 되면은 그러면 얘는 마찰전기가 생기게 돼서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물에 가까이 대게 되면 이 물도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극성을 띠고 있는, 원래는 중성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전자의 이동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이런 극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휘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극성 분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이해하라고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첫 번째 조건, 물이 왜 필요하냐? 바로 물은 비열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럼 비열이 크다. 요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 비열은 중학생 때 배웠던 개념, 어떤 물질 1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죠. 그 열량이 많이 있어야 돼요. 즉 1도 높이는데 많은 열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즉 열을 주면 그 열을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온도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거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지 않구나. 우리 지구의 표면 약 70% 정도를 바닷물이 덮고 있죠.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 물은요, 극성 분자라고 부릅니다. 이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을 생명체에게 필요한 필요 요소를
각각의 필요한 곳에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 안에 물이 많죠. 사람의 몸에는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물단지,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이 순서대로 많습니다. 물론 단백질과 지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방이 두 번째, 단백질이 세 번째인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요 물, 우리 몸에서 대부분 한 66% 차지하고 있는데 돌면서 필요한 곳에 산소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뭐 나트륨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물이 바로 그거에 아주 적합한 물질이라는 얘기죠. 얘가 이렇게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플러스 물질들을 끌고서 쭉 이동한 다음에 야, 너 필요한 것 같아, 너 가져 하고 이렇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필요한 요소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그 왼쪽 사이드 보면 물의 특성과 생명체의 존재하고 나와 있죠. 뭐 물질 대사에 관여한다,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요거 필요 요소 공급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물질 대사가 뭐냐, 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생명체가 살아갈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합성과 분해 과정, 이런 거를 물질 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에 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물.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는 조건이 뭐냐? 자, 두 번째는요, 요겁니다. 적절한 두께의 대기와 지구의 자기장. 자,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그 여름에는 뭐 상관없지만은 겨울철에 이불 안 덮고 자면 어때요? 춥죠? 그죠? 이불 덮고 자야 좀 따뜻한 게 내 몸에는 열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불이 이거를 딱 차단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불을 딱 덮으면 내 몸과 이불 사이에 열이 좀 이렇게 쌓이죠. 그리고 나서 물론 이불 통해서 열도 밖으로 나가긴 합니다만 이 나가기 전까지는 요 안에 계속 열이 쌓이면서 따뜻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대기가 딱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적절한 두께의 대기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또 대기는 이런 역할도 해요. 우주에서 오는 안 좋은 선인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뭐가 나타났을까? 이걸로 인해서 육지에 생물체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육지에 사는 생물들은 자외선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대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운석의 충돌 같은 것들을 좀 완충해 주겠죠.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대기가 있으니까 막 운석 같은 게 쫙 들어와. 그럼 대기하고 마찰이 일어나죠. 마찰이 일어나면서 타버리죠. 그러면은 다 타서 없어지면 참 다행인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덜 탄 거야. 쿵 떨어질 때 대기가 이걸 좀 완화시켜 준대요. 왜? 대기가 있으니까 계속 빨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빨라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찰 때문에 크기가 좀 줄어듭니다. 대기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자기장, 선생님 이거를 구별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기장이 하는 역할이 바로 우주에서 들어오는 우주선을 차단해 준다는 거죠. 요 우주선을 뭐라고 보면 되냐면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들, 이걸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고에너지 입자, 에너지가 엄청 센 입자들. 여러분들 태양 있잖아요. 태양에서 에너지 폭발 현상, 꽉 터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플레어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천문단원에서 사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물질들이 막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요. 이게 우리 지구에도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맞게 되면 위험해요. 자,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 입자가 와서 내 몸에 들어왔다. 그럼 그 물질이 가진 에너지를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물질들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어떻게 변하느냐? 요 몸에 있는 물들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서로 끊어져 버리고 끓어버리게 돼요. 그럼 몸에 있는 부피가 커지게 되겠네. 빵! 하고 터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전자레인지에 빵 안 뜯고 넣어서 돌리면 어떻게 돼? 빵 터짐! 빵 터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빵 터짐 현상이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고에너지 입자가 내 몸에 들어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염색체에 변형이 생기면 돌연변이 뭐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입자들입니다. 이걸 자기장이 막아준대요. 정말 참 고마운 존재죠. 자, 자기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지구 있으면 지구의 자기장은 자석처럼 자석 주변에 이렇게 자기력선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쭉 날아오잖아요. 이거를 자기장이 딱 막아서 요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이게끔 해준대요. 자, 이 메커니즘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2라고 하는 아주 머리 아픈 그런 과목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상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한다. 이게 자기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자, 지구 자전축의 경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지구 자전축의 경사가 23.5도라는 각도로 기울어져 있대요. 자전축이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받는 북반구 쪽은 지금 여기 태양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쫙 빛이 들어올 때 여기 북반구 쪽은 태양빛을 많이 받고 남반구를 좀 적게 받죠. 여름과 겨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계절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과 그 다음에 공전을 하게 되네요. 계절 변화가 생기게 되네?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다양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전축의 경사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21.5도에서부터 24.5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의 계절마다의 평균 기온도 크게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 자, 이심률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심률에 대한 개념을 여기다가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요.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지구과학 1에서는 꼭 알아둬야 될 용어예요. 자, 이심률을 E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타원의 영어로 타원을 일립스라고 하죠. 그거의 맨 앞자를 딴 거예요. 행성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행성의 공전궤도가 이렇게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별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요 거리, 요 길이를 우리는 긴 지름, 요거는 짧은 지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태양이 여기 중심에 딱 내가 그렸지만 선생님이 여기다 그랬지만 실제로 여기 있지는 않고 살짝 어디에 있느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조금 치우친 곳에 있습니다. 태양이 약간 치우친 곳에 있어요. 그러면 요 긴 반지름을 A라고 해보고 요 짧은 반지름을 B라고 한다면 이심률은 이렇게 돼요.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게 행성입니다. 행성이 여기 있고 이렇게 공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 A하고 B가 만약에 똑같다면, 만약에 B가 똑같아, A, B가. 그러면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 똑같으면 이건 뭐죠? 원궤도란 얘기죠? 원궤도구나. 두 번째, 만약에 B가 거의 0에 가깝다면, 그럼 이게 쫙 납작해지잖아요?
그럼 요 초점이라고 하는 타원의 초점 두 개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멀어지다가 이렇게 굉장히 납작해져요. 그러면 태양이 엄청나게 많이 가까이 오게 되겠죠. 가까울 땐 많이 가깝고 멀 때도 엄청나게 멀어. 그러면은 되게 혼란스럽겠죠. 이 계절에 따라 온도 차이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나타나. 이거는 거의 직선에 가깝긴 하지만 납작한 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이따 배우게 되겠지만 이 중심별에서 내보내는 에너지가요. 일정한 곳에서 이렇게 적당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 가능 지대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 적당한 거리 이렇게 너무 커버린다면은 여기 있을 땐 물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일로 가버리면 얼어버리겠죠. 그러면은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져요. 근데 지구는 다행히 20율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얼마에 가깝냐? 0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원궤도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타원 궤도지만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기 때문에 이 생명 가능 지대를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만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네 번째 바로 26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별에서 오는 에너지원의 지속성. 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별, 태양이죠. 이 태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계열성. 선생님 이거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그냥 한번 들어놓고 넘어가도 됩니다. 얘는 주계열성은요. 우리 은하에서 거의 90% 이상의 별들이 바로 이런 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주계성은요, 매우 안정적이에요. 즉, 에너지 발생하는 것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온도가 거의 안 변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별의 실제 밝기를 우리는 광도라고 합니다. 이 광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진화해 나가는데 충분한 시간을 또 제공해 주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별에서 오는 에너지의 지속성. 태양의 수명이 충분하여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었다. 자, 수명이 충분하다. 이거는요, 질량과 관련된 별의 질량과 관련된 내용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왜 별의 수명이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달의 인력입니다. 수성과 금성에는 달이 없어요. 그죠? 없는데 우리 지구에는 굉장히 좀 지구에 비해서 덩치가 상대적으로 큰 놈. 목성들의 위성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걔네들은 목성에 비하면 위성들은 굉장히 작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요 달은 지구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위성치고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자, 달의 인력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걸 바로 우리는 기조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조력 때문에 바로 밀물과 썰물이 생기게 돼요. 밀물, 썰물이 생기고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서해안에 가면 참 체험할 게 많은 곳이 있죠. 조개도 체험할 수 있고 이것저것 캐잖아요. 산낙지도 캐기도 하고 거기가 무슨 뻘? 갯벌. 이것 때문에 갯벌이 형성이 되죠. 갯벌이라고 하는 곳은 참 먹을 게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다양한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었구나.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6가지 쭉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액체생태 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대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구에 자기장이 있다는 거.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자, 이제 달의 인력까지 했고 그 밑에
금성, 지구, 화성에서 생명체 찾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성은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태양과의 거리가 0.72AU. 자, 1AU라고 하는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터, 킬로미터 이거는 지구 안에서만 사용하는 길이 단위인데 이 우주로 나가면 태양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서 킬로미터를 나타내려면 숫자가 너무 길어서 참 짜증나.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와우! 엄청나게 멀구나.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우리 1로 하자. 1. 그리고 나서 킬로미터 대신 새로운 단위인 AU라고 하는 것을 넣은 겁니다. AU. 자, Astronomical Unit 해가지고 이렇게 Astronomical Unit 알고 있는 거 알죠? 안 쓴 것 뿐이에요. 자, AU 천문 단위, Astronomical Unit에서 천문 단위, 1천문 단위가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1AU는 적당한 거리,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당한 거리인데 얘는 좀 가까이 있어서 X형태 물이 없습니다. 그럼 뭘로 존재할까? 물 대신 있다 하면 수증기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자전주기는요. 자전주기가 길어서 낮과 밤의 길이가 매우 길어요. 요 금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전하냐면은 거의 뭐 이래요. 태양이 있잖아요. 달하고 비슷합니다. 태양이 있으면 금성은 태양을 보고서 계속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도니까 계속 빛 받는 곳은 계속 받아. 겁나 뜨겁겠죠? 안 받는 곳은 못 받아요. 추울까요? 차가울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금성은 대기압이 엄청나게 높아서 대기의 흐름은 있습니다. 근데 햇빛을 받는 곳은 계속 받고 안 받는 곳은 안 받다 보니 생명체가 탄생하기에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기준은 뭘로 잡으면 돼요? 지구. 지구하고 다르다 하면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온실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납니다. 평균 온도가 가장 높아요. 이거는 가장이라는 말을 넣어도 됩니다. 465도씨. 와우!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물은 당연히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은 지구. 생명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친구, 친척, 그리고 하늘나는 새들, 물고기 다 생명체에 존재하고 있어요.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 1AU에 떨어져 있어서 X형태 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전축이 적당히 기울어져 있어서 낮과 밤의 길이가 적당하고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 다 적당하죠? 지구가 제일 적당한 거예요. 아셨어요? 대기압과 대기 성분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절함으로 온실효과에 의해 대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지구보다 좀 더 멀리 있는 화성은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1.52AU. 자, 아직까지 교육과정상에서는 지금 생명체를 발견한 건 아니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죠. 2015년도였을 거예요. 미국의 조지아 공과대학에 다니는 대학원생인데 이 사람이 화성에 물이 존재한다는 거, 물이 흐르고 있다는, 근데 소금물. 왜 소금이 들어가면 물은 어느 점이 낮아지죠. 그래서 거기서 물이 흐르고 있음을 확인을 했답니다. 생명체 존재할 수 있겠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지금 교육과정에 반영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언급은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물이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자전축이 지구와 비슷하게 기울어 있어서 계절 변화는 나타나지만 물 때문에 생명체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압은요 0.01기압, 지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서 온실효과가 거의 없다.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온실효과는 조금이라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 교재에는 거의 없다라고 했지만은 아주 조금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전 수능 문제에서 요 내용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실 효과가 모두 다 있다라고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일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대기압이 낮기 때문에 이 3개 행성 중에서는 가장 일교차가 크다라고 판단하시고요. 자, 두 번째 생명가능지대. 그럼 중심별의 질량이 매우 크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 밑에 한번 쭉 봅니다. 중심별의 질량이 매우 클 때 연료 소모율이 크다라고 나오죠? 왜 그런지 이해를 하면은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별들이 만들어질 때 뭐가 필요할까요? 가스 덩어리가 필요합니다. 자, 가스 덩어리 이렇게 있다 해볼까요? 그 다음에 가스 덩어리 이렇게 있다 해볼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별이 만들어질 때 누가 질량이 더 클까요? 당연히 더 큰 가스가 모여서 만들어진 별이 더 질량이 크겠죠. 그럼 여기 멀리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모여듭니다. 중력에 의해서 중심 쪽으로 모여들겠죠. 중심 쪽으로 모여들겠죠. 모여들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 중3 때 배웠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생각해 주세요. 뭘로 바뀌죠? 네,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자, 여기 지면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물체가 떨어집니다. 점점 속력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자, 이것도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으면 이걸 향해서 전부 다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위치 에너지 감소하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죠. 자,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공식 혹시 기억날라나 모르겠네. 2분의 1 질량 m 곱하기 속도의 제곱. 자, 요거 V죠. V를 잘 보세요. V. 지금 이거는 이해만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V는 속력이에요. 또는 속도. 그러면 V가 증가한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곧 V가 증가한다는 건데, 그럼 V가 증가하는 건 결국에는 온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왜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절대 온도라는 개념은 배웠죠? 절대 온도 0켈빈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분자 속도가 얼마? 0일 때의 온도죠. 온도가 점점점 상승하면 이것도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것의 척도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온도 높은 거예요. 자, 많은 물질들이 모여들었죠? 그럼 위치 에너지 많이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 중심에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므로 엄청나게 고온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요,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저온이 되겠죠? 많은 물질이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니까 얘가 반지름도 크고 그리고 중심 온도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왜 중심부에서 연료 소모율이 큰지를 이해하셨겠죠?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요 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헬륨으로 바뀔 때 4개가 필요하대요. 이때 여기서 헬륨으로 바뀔 때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응 속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요. 온도 높을수록 빨리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엄청나게 온도가 높으니까 물론 물질도 많지만 온도 자체가 워낙 높아서 빨리 이 수소를 써버려서 에너지가 더 이상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별에서 연료 소모율이 크다. 많은 에너지 만들어냈네.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심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반지름도 커요. 그리고 질량도 커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 밝기 별의 광도가 어떻게 될까요? 광도가 큽니다. 별의 광도 크다.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게 되죠. 자, 수명이 짧으면 생명체가 탄생하기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생명체 탄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주지 못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적당한 게 중요한 겁니다. 지구랑 비슷한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질량이 매우 클 때니까 별이 이렇게 있으면요, 생명가능지대는 좀 멀어집니다. 멀어지고요. 현재 여기를 1AU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별이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면 그럼 생명가능지대는 이거보다 좀 더 멀리 생기게 되고 폭도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왜? 표면 온도가 많이 높으니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반대로 중심별의 질량이 매우 작을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매우 작을 때는 연료 소모율이 어떻다? 작다. 연료 소모율이 작다 보니까 그러면 수명은 어떻게 될까? 수명은 길다. 수명은 길지만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면 요 조석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는 기조력. 이것 때문에 중심별이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인력 때문에 자전 속도가 점점 감소하게 돼요.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전 주기하고 자전 주기가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공전하는데 그네가 스스로 도는 게 점점 제약을 받다 보니까 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딱 계속 달처럼 바라만 보면서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낮은 계속 낮이고 밤은 계속 밤이고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생명체 탄생하려면 뭐하고 제일 비슷하게 좋다? 지구랑 비슷한 게 좋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수명이 길어서 시간은 많이 제공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요 조석력 때문에 자전속도 느려지면서 이게 비슷해져요. 요게 비슷해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생명가능지대의 범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 그림 여러분들 별표해 놓으세요.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로축과 가로축의 의미는 우선 세로축은 별의 질량, 태양을 1로 잡았습니다. 오른쪽은 공전궤도 반지름, 즉 중심별로부터의 거리라고 보면 돼요. 중심별에 있으면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라는 의미죠. 지금 태양이 여기 있을 때요, 생명가능지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 안쪽 경계선은 100도씨의 경계선이고요. 안쪽에 있는 거. 요 바깥쪽에 있는 경계선은 0도씨의 경계선입니다. 100도와 0도의 사이, 그래야 액체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가능지대라고 하는 것은 액체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 그거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한 절반 정도, 이거 절반은 여기네.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면 생명가능지대는 굉장히 가까이 놓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질량이 만약에 2배가 된다면 그러면 생명가능지대는 많이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요, 폭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근데 조심할 게 이거예요. 자, 요만큼의 거리 폭을 한번 보세요. 요만큼이 0.1, 이거는 0.9. 이만큼 여러분 교재 있죠? 이만큼은 9AU. 이거는 30AU. 똑같은 길이가 같은 거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쪽은 축소시켜 놓은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간격 한번 느껴볼까요? 얘는 한 0.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얘는 한 3이나 4AU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질량이 커질수록 생명가능지대는 어떻게 된다? 넓고 멀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가능지대는 멀고 넓다. 요 그림 한번 볼까요? 태양의 진화에 따른 생명가능지대의 변화. 태양이 탄생했을 때 생명가능지대는 현재보다는 좀 가까이 있었죠. 20억 년 전에는 요만큼, 그리고 현재는 이만큼, 20억 년 후에는 이만큼, 40억 년 후에는 더 멀어지게 될 거다. 그럼 40억 년 뒤에는 화성이 생명가능지대에 놓일 수 있겠는데, 그러면 화성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명가능지대가 변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별의 질량이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별의 질량이 증가해서 광도가 커진 것이 아니라
그냥 광도의 변화가 생긴 것 뿐이에요. 그럼 광도 변화는 반지름이라든지 또는 표면 온도 이런 것들이 변하면 이런 것들이 변하면 광도가 변하는 거지 별이 한번 딱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거의 질량의 변화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아셨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우리 생명 가능 지대까지 살펴봤어요. 1강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지구의 구성 요소입니다.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외권 5개의 영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수능 문제에서 거의 빠짐없이 출제가 되어 왔던 것이 바로 이 생명 가능 지대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들을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